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3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본래 하나만 하고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 하는 게 좀 이상해요. 뭔가 수상합니다. 이제는 반성까지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뭐 이실직고 해가지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할 일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그리고 남욱이가 돈을 줬다고 이제 검찰이 진술해가지고 김용희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심한 갈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도 내가 죄를 지기는 졌구나, 속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으로, 행동으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단 1원 하나 받은 거 없다, 쌍방울 같은 데는 내가 뭐 노란 팬티 하나 산 것밖에 없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아주 계속해서 거짓말만.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 제조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권성동 의원도 요즘 입장문 나오는 거 보면 저거 생각이 똑같아요. 거짓말 제조기. 이 거짓말 제조기가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에 대해서 스스로가 제일, 죄진 사람은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한 죄의식을 내면적으로 느끼는 단계가 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 경선 때 원희룡 부인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서 이제는 사이코패스가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나아지는 국면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왔어요. 돌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송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11월 5일 날 중고등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여는 그런 지금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북한 이 매체에서는 또 선동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여가부와 서울시가 또 예산을 지원해줘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시와 여가부에서는 이 지원금을 철회하겠다, 회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참의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요. 우주사령부, 전략사령부를 전격적으로 방문했고, 특히 우주사령부 방문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상당히 그만큼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3연임에 성공을 했어요. 이 내용도 함께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저도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심야방송을 더 하고 저도 잠을 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놈의 이재명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요. 자, 이재명이 어떤 돌출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안성에서 이 물류창고에서 추락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안성 물류창고에서 추락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느낀 거를 갖다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어제 이 김용희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용희가 구속되는 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특검을 받아라 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앞에 포장은 대장동 특검이지만은 내부를 까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에요. 이게 작년 대선 때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수세에 빠졌다, 내가 좀 시간을 버려야 되겠다, 여권의 공세와 검찰의 수사에 뭔가 혼란을 조성해야 되겠다,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 여기까지는 아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기자회견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회견하고 대변인이 참석을 하지 이재명이는 아예 불참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오늘 밤에 입장문을 조금 전에 내놨는데,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 김용희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젯밤에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했어요. 국민들이요,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방송했거든요. 그럼 오늘 또 연거푸 김용희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한 이 중대재해법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어제의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오늘 행동과 말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는 심적 갈등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 이 심적 갈등은 결국 김용의 죄, 정진상의 죄를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중대재해법을 언급한 페북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야 방송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심야 방송 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말이죠.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이 공사
장에서 추락사고가 난 거, 이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면서요, 어제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건설 현장의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비용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 추세 때문이다. 감시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사고가 나도 사용자 측의 책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라는 없고, 당국은 조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확당한 책임과 처벌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확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사측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업주들 측으로부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노란봉투법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기업주들을 갖다가 전부 다 형사 책임을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의 횡포를 앞세워서 밀어붙인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거는요, 이거 회사 문 닫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개딸들에 이어서 이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겠다. 검찰의 수사를 막아나겠다. 이러한 작전의 일환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한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대로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김용이 돈을 받은 거하고 이재명 본인이 돈을 안 받은 거하고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자기가 대응하면 말려들겠구나 싶어서 김용이 돈 받은 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김용까지만 받은 거야. 나는 알지도 못해. 여기에서 딱 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 작전이 일환이 아니냐. 그래서 김용과 정진사이가 돈을 받았다는 그 여파가 이거 봐라. 이재명이가 이걸 모를 리가 있나. 이재명이 빨리 입장 발표해. 이러는 여론의 압박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면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유동규가 불게 된 것이 뇌물하고는 정치자금하고 형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동규 입장에서는 감형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또 이제 이재명을 엮어 넣어야 되겠고, 여기에서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폭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미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운면적 상황에 처한 거다.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지 않았나.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국민들, 집토끼들이요, 개딸들이요, 들고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올해는 노동자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즉 양경수도 내내 성남 좌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노총에게 보내는 이 구명 운동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모한 꼼수, 돌출 행동이지만은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이러한 SNS 활동에 나섰다. 그러니까 본인은요, 김용희가 정진상하고 나 아무 관계없어. 나는 안 받았다니까. 내 자꾸 이름 거론하지 마. 딱 거리두기에 나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 말이죠. 유튜브 라이브에서 무죄를,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받은 게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고, 그리고 또 어제는요, 대선자금 진실개민2라는 제목으로 김용희가 선거 관련해서 제게 준 돈은 공식 후원금으로 2018년도 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다. 그리고 2021년 대선 경선 때는 7월 9일 날 100만 원을 후원했다가 8월 22일 날 그나마 발언을 받아갔다. 그가 직전에 선거자금 수억 원을 받았다면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긴급 기자회견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불법 자금은 없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바로 어제 안성 공사장 사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것도 심야해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다. 그 의도는 제가 지금 방금 분석해 드린 대로 다면적 목적하에서 이 글을 썼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노리는 것은 본인의 거리두기. 그리고 본인의 말하자면 이 무죄,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차단벽을 설치한 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거 봐라. 나만큼 민생 현안을 챙기는, 나만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정치인이 어디가 있느냐? 예, 여기에서도 또 다른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거. 우리가 이러한 이재명의 꾀에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여기 권성동 의원이 이미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5일날 제1차 윤석열 대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열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점, 이 권성동 의원이 몇 가지 짚었고, 저도 여러분께 짚어드렸는데, 우선 상임 대표라고 하는 최준호가 나이가 25살이에요. 아니, 그런데 중고등학생의 촛불 집회인데 왜 이 사람이 대표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이를 볼 때. 그 다음에는 또 왜 말이 안 되느냐? 통합진보당의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인데, 통합진보당은 통진당은 이미 이 헌법 위반으로 해산된 정당이에요. 여기에 비대위원장 출신이 촛불 집회, 그것도 중고등학생을 대표해서 주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 계좌는 이름은 어디로 돼 있냐?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예요. 이 학생협의회가 서울시와 그 다음에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가 국민 혈세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체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페북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 여가부에서 지금까지 이제 챙겨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이제 계좌번호 어디로 들어가는지 중고등 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 여기가 촛불 집회 주관 기관인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동아리로 되어 있어요. 이 동아리라고 하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서울시가 여가부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 동아리가 선정시에 제출한 동아리 활동 계획서하고 상이한 정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할 예정으로 있고,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가 회원 공개 모집 시에 후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시정 요구를 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리고 여가부가 드디어 이제는 칼을 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혈세가 어디로 얼마만큼 어떻게 지금 이 잘못 투입되는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무리하게 혈세를 갖다가 방만하게 자기들 코드에 맞게 운영해 왔는지 바로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북한의 핵실험 문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버튼을 눌러라 하면 그냥 실험이 될 정도로 준비는 다 갖춰져 있다. 이건 오래 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원자력기구 가장 뭐라 그럴까, 핵 문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기구잖아요. 여기에서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이 바로 오늘 부여의 방송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풍계리 실험장은 현재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시점은 북한 당부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전술핵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ICBM을 보유한 북한의 야심찬 핵무기 불허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핵실험이 필요하다. 북한은 아마도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를 모두 시험해 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이노넨 연구원은 중국이 지금 풍계리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와 가까워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풍계리 말고 제3의 장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여기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북한이 조만간 핵탄두를 소형하고 핵폭탄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달아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브라이트 소장이 부여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100에서 150kg 이상의 고출력 시험이라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열폭탄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를 실제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려면 실험이 여러 번을 해야 한다. 그리고요, 10에서 한 40kg의 저위력 실험일 경우에는 전술핵이나 전략무기 실험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속적 실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여러 번 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이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요, 이 RFA 방송에다가 이 김정은해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풍계리 이외의 장소에서 대규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20일 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요, 북한이 잠재적으로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7차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24시간 스탠바이 근무 체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여기에서 리처드 리 전략사령관하고 이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전략적인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는 폴 로케마라 연합사령관도 동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대되고 있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있고 또 전술 핵 운용부대 이 김정은이가 직접 현장 지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한미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리처드 사령관은요, 전략사령부 이 데비테스를 소개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비테스의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미국이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미는요, 이미 정상회담에서도 지난번 5월 달에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뭐냐? 전략자산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적시적이고 조율된 한반도 전개입니다. 전략자산은 뭐 상시 배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은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예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워낙 그야말로 무식하게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배치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상시화시키자. 이런 문제를 지금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에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는요,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 운용, 그리고 양자 연습과 훈련, 전략대화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합참하고 미 전략산업부가 전략사령부가 발전시켜 오고 있는 정보 공유 그리고 교류 협력 체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실험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그리고 김승겸 의장은요, 이 전략사령부 방문에 있어 우주사령부를 찾아가지고 이 디킨슨 우주사령관하고 양국 군 간의 교류협력 발전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의 우주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그만큼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북한이 최근에 말이죠, 이 전술 핵 미사일까지 도발한 의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핵심의 의도는 우리 한국의 한국형 삼축체계, 특히 킬체인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로널드 레이건이 부산 입항해가지고 연합 해상훈련도 하고 한미일 대잠훈련 그리고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도발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 지난 10월 4일 날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 핵 공유 그리고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오로지 확장 억제를 통해서만 우리 한국의 그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한 아니면은 또 이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시진핑 결국은 이제 오늘 폐막식을 했는데요, 22일 날 여기에서 한 가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게요. 폐막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후진타오는 바로 이제 시진핑 전 주석인데,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말이죠, 이 폐막식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퇴장했는데 이것이 건강상의 이유냐, 아니면은 일종의
시진핑 3연인 체제에 대한 이 반발, 불만 차원이냐. 이것이 지금 이제 언론에 큰 관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후진타오 이 전 주석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간 게 아니고요. 자, 수행원이 이 후진타오 주석의 상태를 살피더니 팔을 잡아 당겨가지고 후 주석이 짜증난 표정을 짓는 상태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일어난 후에 후진타오가 시진핑한테 짧게 말을 건넸고 나가면서 리커창 총리 어깨를 가볍게 쳤고 리저거창 총리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퇴장 이유가 뭐냐? 도대체 더군다나 외신들이 다 보고 있고 또 이 중국 이 국민들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시준석 3연임의 최대의 경축 정치 행사인데 이거는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 인터넷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의 퇴장 장면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언론 통제에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2기에서 최고 지도부를 구성했던 리커창, 왕량, 리커창은 총리고 왕량은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에요. 이게 전부 다 후진타오 같이 이제 공청단인 출신인데 공청단들이 이번에 뒤로 많이 퇴각을 했다. 이게 이번 인사이동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후진타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또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 교체 문제도 앞으로 또 계속 이 보도가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종합적으로 이 내용은요. 이번 시진핑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도를 드리겠고 또 이 외교군사 분야에서도 일부 인사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앙위원회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양제츠 후임을 맡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장현 시위대의 휠체어 남자 그 정체가 뭐냐? 이것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장현 시위대 40여 명이 21일 날 이 최재형 국회의원 사무실 입구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전장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재형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요.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보호실에서 내보내는 이른바 탈시설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시위대가는 이러한 최재형 의원을 비판하면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려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시위도 속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김모 씨인데요. 58세입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래 중증 장애인인데 말도 못하고 그리고 거동도 못하는 그래서 의사소통 불가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작년 9월 의료진이 말이죠. 상시 대기하는 보호실에서 나와서 혼자 사는 즉 탈시설 인물로 되어 있어요. 이 탈시설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말하자면 최재형 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시위가 끝날 때까지 김 씨는 가만히 휠체어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어디론가 밀려 사라졌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탈시설 인물들에 대한 탈시설 그러니까 아주 이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이렇게 강제 시설에서의 이탈 이것이 인권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거를 지적한 이제 최재형 의원과의 전장현과의 충돌이 일어난 것인데 그 현장 시위에 아주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을 갖다가 딱 시위 현장으로 데리고 온 거.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상당히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말이죠. 이 중증 장애인들, 그야말로 이제 미국 같은 수준의 이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수준에서 볼 때, 그리고 정상인과 비교해서 볼 때 아직도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제도 보완, 시스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이 이 장애인 단체 측의 요청이고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감 현장에서도 또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리고 보호 조치가 더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한 이 대선 때도요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